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가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공공앱 중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300명에 이르고 가축과 어류 폐사도 늘고 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추석 기차표 예매가 내일부터 교통 약자를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공앱을 만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만들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사라지는 게 많은데요. 광주시가 만든 공공앱도 10년 새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항쟁지 금남로입니다. 5.18 스마트 투어 앱을 켜서 보니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금남로에 겹쳐 보입니다. 증강현실 기능입니다. 상이야! 골목으로 피해! 5.18 자료 영상이나 설명글 등도 있습니다. 이 같은 5.18 사적지 29곳을 소개하도록 한 앱을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만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앱을 다운받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앱이 만들어진 후 최근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600여 건으로 5.18 사적지를 안내하는 5월길 방문자 센터의 방문객 수와 비교하면 1.4% 수준에 그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10년 동안 15억 원을 들여서 자체 앱 15개를 개발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자치구 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주 서구의 주차 앱 사업은 약 5억 원을 들여 시작했지만 누적 이용자 수는 1,500명에 그치는 등 최근 10년간 만든 자치구 앱 13개 역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2017년 전후로 지자체에 앱 만들기 열풍이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고민 없이 쉽게 만든 데다 활성화 대책도 미흡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약간 무분별하게 개발된 건 사실이고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산 타산성이나 아니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관련 부서라든가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앱 개발비 외에도 연간 유지 비용이 개발비의 약 10% 규모로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행정력까지 투입되는 만큼 한번 해볼까 식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촘촘하고 치밀한 앱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심한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물론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시간 또 나홀로 농작업은 반드시 삼가셔야겠고요. 차량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 등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부터는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안팎, 한낮 기온 3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경제성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있는 요트 계류장 앞 해상입니다. 9년 전인 2015년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22년까지 선박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상업, 숙박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 절차들이 좀 많은데 그 행정 절차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최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여수 씨는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보다 낮아진 경제성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797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지금은 46%가 증가한 1,1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값이 지난 2018년에는 0.97이었지만 지금은 0.6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수시는 해수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군데를 선발해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C가 낮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의 착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논평을 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해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지 왜 피해국이 가해국의 마음을 얻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 사태에도 입을 닫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손을 들어준 것도 일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냐며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식 외교냐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근 후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런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들은 이른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아나운서입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주산 체육공원 테니스장입니다. 평일 저녁에도 테니스공을 치는 호쾌한 소리가 코트를 꽉 채웁니다. 부주산 테니스장은 지난 전국체전 때 이뤄진 대대적인 개보수 이후 시민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트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테니스장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평일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9시까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9시에 끝나버리면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오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30분 그리고 31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체육시설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주말 이용 시간도 문제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여름철, 해가 지기도 전인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사실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대에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는 지금 여름이라 6시에 지금 끝나기 때문에 9시에 문 열고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예. 목포시는 조례를 통해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보니 현재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 11곳이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제각각입니다. 반면 가까운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실내 수영장을 제외하고 오후 10시까지 최대한 이용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시설 관리가 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그 인력 충원도 필요했고 직영 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소요 등의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타 체육시설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민원이 제기되온 테니스장의 운영 시간을 임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전남 지역에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과 어류 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19개 시군 126개 농가에서 16만 9천 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 등이 폐사해 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흥과 장흥 등 4개 시군 18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29만 3천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누적 300명으로 실내외 작업장 128명, 논밭 52명, 길가 2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일어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22건으로 이 중 32%인 7건이 지난달부터 이달 14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전선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지 확인하고 실외기 통풍과 단독 콘센트 사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치동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2개 동을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994년) 모두에게 생소한 이름으로 출발했던 광주 비엔날레가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전시장이 꾸며지는데요. 개막 준비가 한창인 광주 비엔날레 박양우 대표이사를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광주 비엔날레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보름 남짓 앞으로 이제 개막식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국에 72명의 작가가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이미 해외에서 작품 운송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감독이 8월 5일 지금 광주에 오셔서 작가들하고 같이 지금 전시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빌리온도 이번에는 31개 파빌리온이잖아요. 네. 지금 역시 전시장마다 준비 작업 중에 있고 9월 초에 각각 개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막식은 중해공원에 있는 그 공연장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 외에 뭐 홍보나 그다음에 이 포럼 국제학술대회나 이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주제가 판소리 모두의 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제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제목을 이제 판소리로 했잖아요. 모두의 울림. 이거는 저하고 이제 예술 감독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판소리를 제목으로 할 줄은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전통의 우리가 부르는 판소리이기도 하지만 판 더하기 소리잖아요. 네.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 같은 어떤 공공의 장소, 그렇죠. 거기에서 들려지는 소리. 예. 그런데 이 소리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부딪히는 소리, 또 겹쳐서 조화를 이루는 소리,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회현상을 녹여서 그것을 전시 공간에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번에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다. 예, 올해 어떤 점에 더 힘을 주셨을까?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광주의 개성을 또 어떻게 담아내시려고 노력하셨을까 궁금한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흔히 말하면 예술 감독의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정말 최고의 비평가고 또 기획자인 니콜라 부리오를 우리가 예술 감독으로 모셔서 이번에 전시를 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많은 미술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셀럽이면서 가장 힙한 분이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비엔날레의 상징적인 분이란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들 이렇게 다 보였지만은 아마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가 가장 주목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파빌리온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31개 파빌리온인데 또 이걸 통해서 광주가 세계 미술의 이제 중심이다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광주가 국제 미술 도시뿐만 아니라 국제 도시다. 그것도 보여주고 싶고 네. 또 이걸 통해서 광주가 이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시켜보고 싶은 그 욕심이 사실 있는 겁니다. 양림동 그 마을 자체가 전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8군데 뭐 빈집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여러 군데. 아마 이렇게 마을을 전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한 특이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 본전시장도 와 봐주시지만은 양림동 그곳을 가서 보시면 아마 현대미술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광주 시민들께서 이렇게 즐겨주시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식을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가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관람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그러니까 결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또 자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꼭 오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꼭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아마 광주 비엔날레 발전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시민들께도 행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꼭 한번 오셔서 관람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추석 기차표 예매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KTX와 새마을, 무궁화 열차 승차권은 내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가 먼저 실시되고 일반인 예매는 22일 진행됩니다. SRT 전라선과 호남선 추석 기차표 예매는 27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고 29일에는 일반인 대상 예매가 진행됩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한 해 10,000건이 넘는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멀리서도 드론으로 벌집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말벌 습격을 자주 받는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원주 문화방송 황구선 기자입니다. 사람 손은 물론 사다리도 닿지 않는 나무 위 말벌집. 날아오른 25kg 대형 드론이 표적인 말벌집을 잡더니 친환경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1분에 300발 플라스틱 탄화를 난사해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 다시 살충제를 넣습니다. 어지간해선 뚫기 어려운 말벌집 내부 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이 천적인 말벌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농촌진흥청이 3년 전부터 개발해 최근 특허를 취득한 드론 말벌집 퇴치기입니다. 말벌집 한 6m 거리에서 타공을 하고 거기에 약재를 살포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여왕벌들이 도망 못 가고 괴멸하는 이런 형태로 장수말벌과 검은등 말벌 등 외래종을 포함해 5종이 넘는 말벌들을 퇴치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양봉 농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말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말벌집을 퇴치할 수 있는 기술 시연회를 참석해 보니까 저희 양봉 농가들이 이제 양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가 반응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횡성에서만 하루 평균 50건, 강원도에는 한 해에 10,000건 넘는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되는 소방당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10m 이상 고지대는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 출동이 수월해질 거란 기대입니다. 벌집 제거할 때 많은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긴급한 출동이나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에 따른 대응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한편 영월군에서는 인력이 닿기 힘든 물놀이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이 투입돼 모니터링은 물론 사고 시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등 재난 분야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해 충남 홍성과 금산 등 지역 곳곳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 산불 방지용 CCTV가 있었는데도 산불을 감지하지 못했고 운영도 미흡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축구장 1,800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홍성 산불.
사흘 동안 이어진 불로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과 농가 등에도 큰 피해가 나면서 홍성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발화 지점 2km 거리에 산불 감시 무인 카메라가 있었지만 초기 산불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 회전 기능이 활용되지 않고 고정돼 있던 탓입니다. 같은 날 금산군에서 발생한 또 다른 화재가 사흘간 계속돼 대전을 비롯한 8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금산군에서도 산불 CCTV 전담 인력이 행정 업무 등 다른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CCTV를 통한 조기 확인에 실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3년 사이 전국 산림에 설치된 카메라 1000여 대를 통해 초기 산불이 확인된 건 6건으로 전체 산불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산림청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홍성군은 화면을 더 잘 보기 위해 담당 인력이 수동으로 카메라를 운영하다 안전 문자를 보내는 등 다른 업무를 하는 동안 카메라가 고정됐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자동 회전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메라가 스스로 회전을 하면서 거기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연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머지 6개 지역 카메라도 점차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고. 금산군도 문제를 인정하면서 인력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저 모니터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산불 업무들이 있으니까 도청에 건의를 하고 도에 산림청에 건의할 수 있게. 기후위기로 산불 횟수가 늘고 규모가 커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감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커피숍과 카페입니다. 창업 문턱이 낮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만큼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폐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점포동의 한 카페. 문 연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 개업 초기 많은 손님이 찾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폐업 위기가 찾아왔고 오랜 나홀로 사장님으로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급 디저트를 개발하고 휴일도 없이 매일 문을 열며 손님 끌기에 안간힘을 쏟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다들 뭐 은퇴하면 카페나 할까 이런 얘기도 많을 정도로 사실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그래서 막상 해보면 진짜 쉬운 일 없는 것처럼 이 업계도 굉장히 치열하고. 부산 서구의 한 커피 전문점. 이곳 사장님은 여기를 포함 4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나 했는데 인근의 다른 카페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수익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폐업보단 일부 매장을 다른 이에게 넘길 걸 고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좀 잘 된다 싶으면 뭐 4-5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다닥 붙어가지고 지금 생기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 이쪽에만 해도 지금 뭐 10몇 개, 브랜드는 아니지만 개인 카페 합쳐서 뭐 한 20개 정도 가량 되거든요. 부산의 커피 관련 매장 수는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가 커피를 앞세운 기존 프랜차이즈에 해안가에 따라 들어선 초대형 카페들, 동네 곳곳 개인 카페 창업도 늘면서 부산의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는 창업과 폐업 현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커피 매장 창업은 해마다 2,000건 안팎으로 이어지다 지난해 1,600여 건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폐업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창업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커피 매장은 2,113곳, 3년이 지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곳은 1,272곳으로 생존율은 60%에 불과합니다. 5곳 중 2곳이 3년 안에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데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이자 비용 증가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지난 5월 34만 6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커피 매장들의 잇단 폐업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힘들지만 부산은 더 힘들죠.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뭐 진짜 군데군데 곡소리가 날 정도로 뭐 시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임대 다 붙어놨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데도 많고. 한때 창업의 대명사로 꼽혔던 치킨집과 편의점을 압도한 커피 매장 역시
또 한풀 꺾이면서 자영업 종사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제23회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배알도 섬정원 보물찾기와 청소년 락페스티벌,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민속씨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망덕 먹거리타운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임시주차장이나 진월초등학교 뒤쪽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달부터 개장된 완도, 신지, 명사심리 등 완도 지역 해수욕장 11곳에 현재까지 19만여 명이 다녀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명사심리 해수욕장 방문객이 17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산 가사 2,685명, 청산신흥 2,340여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도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 2021년 17만 6,854명에서 2022년 20만 6,057명, 지난해 25만 2,589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별 열 분포도와 어린이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늘막 우선 설치 지역 105곳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가 다중 이용 장소나 민원 등을 바탕으로 그늘막 설치 장소를 결정했지만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적합한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될 걸로 광주시는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심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물론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시간 또 나 홀로 농작업은 반드시 삼가시길 바라고요. 차량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 등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 속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일시적인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60mm,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광주의 오늘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과 강진에서 모두 34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보성의 낮 기온 33도, 여수에서도 한낮 기온 3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가오는 목요일까지 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